네, 영남 지역을 휩쓸고 있는 이 동시다발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와 전북 무주의 산불은 주불 진화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제 내린 단비가 주불 진화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불의 추가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까지 덮친 의성 산불은 화세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향후 바람의 방향이 산불 진화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앞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계속해서 연결해서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소중한 비가 내리긴 했는데 이 비로 진화 작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요. 다만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지금 전국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굉장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마침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단비가 내려서 특히 울주군의 대형 산불이 완진이 됐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사실 울주군이면은 울산시 한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어떤 산림 지역입니다.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고요. 산림 면적이 무려 한 4만 8천 헥타나 됩니다. 예. 이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행이고 어제 사실 울주군이 올해 1, 2, 3월 달 올해 거의 비가 안 왔다고 그럽니다. 마침 어제 10mm랑 단비가 내려서 예. 완진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천만다행이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날 때는 진화가 굉장히 어렵겠죠. 마침 울주도 잡았고 특히 무주도 사실 100헥타 이상이면은 대형 산불이라고 그러는데 한 90몇 헥타에서 완진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의 다른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의성군이나 청송군 이런 데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 마침 어제 담배도 내렸고 기온이 내려갈 때 이때가 지금 산불을 최종 진화하는 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여기에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산불이 나게 되면 또 진화 자산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화라는 거는 초동에 같이 합심해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완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 완진이라고 한다면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산불은 헬기로 하지만 헬기로는 전체 산불을 끄기는 힘들죠. 예. 보통 주불을 잡는다 이렇게 큰 불을 잡고요. 그리고 지상 진화 대원이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하게 됩니다. 사실 진화하다 보면 계속 후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여러 보도에도 나왔겠지만은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다 보니까 산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컨대 저희가 지금 제일 위험한 단계인 비화, 수관화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무 줄기가 타는 수관화가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표면만 타는 건데 지금 이 두꺼운 낙엽청이 쌓여 있다 보니까 불씨가 저 안 속에 숨어들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연기가 조금이라 나면 이거를 다 뒤집어서 완전히 탈 수 있게끔 하거나 아예 연기가 안 나게끔 완진을 해야 안심할 수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또 다시 건조해진다 그러고 또 강풍이 분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완진했더라도 네. 좀 조심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라든가 이상기후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기존의 어떤 진화 자원, 예컨대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제는 점점 초대형 산불,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 100헥타인데 이거를 넘어서는 지금은 거의 광역 단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게 대형 헬기를 위주로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피난이나 대피하는 부분도 이제는 각 군단이 조그만 지자체 단위가 아닌 좀 전체가 이런 초대형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같이 맞춰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앞서 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50대 중에 대형 산불에 투입될 수 있는 헬기가 7대 정도밖에 없다고 했고 이철호 지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헬기 수준으로는 진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방제 항공기 등
야간 방제 가능 수단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이 대형 방제 항공기가 무엇이고 야간 방제에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산불의 특성상 계속 이제 불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은 안전상의 이유로 뜰 수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하나 강풍이 불 때 시속 72km라는 강풍이 불 때는 또 헬기가 뜰 수도 없고 아침에 보통 이제 저녁부터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잘 때 사실 이제 헬기 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또 연기가 자욱하게 특히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헬기가 뜰 수 없는데 예. 그런 헬기가 뜨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조그만 헬기로서는 수십 번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대로 진화는 이제 더 많이 진화를 해야 이거 불을 잡을 수가 있는데 불을 따라가는 형태로서는 불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녁에 헬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예. 좀 더 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고정익 항공기라고 해서 비행기죠. 비행기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물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우리 지형에 우리는 이제 경사가 많고 이런 거니까 사실 헬기는 위에서 내리지만 지금 헬기도 안전상으로 바로 가깝게 물을 투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고정익 헬기를 큰 비행기가 대규모 물을 투하를 해서 한 번에 이제 불을 팍 죽이는 바람에 그다음에 지상 진화를 같이 받쳐주면 좀 더 적절하게 산불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게 이제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대피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불 대피 매뉴얼이 어떻고 이게 조금 정비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산불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원래는 저쪽으로 대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산불이 거기에 가는 지금 이제 어제도 산림청 보도에 거의 예측을 넘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 때문에 대피가 이제 많이 어려웠던 거고 사실 대형 산불이라고 해도 이렇게 초대형으로 이렇게 퍼질 줄은 사실 예측을 못했던 거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대형 매뉴얼 예컨대 산촌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스스로 어떤 대피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회관 단위로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모여라 그래서 같이 이제 모시고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퇴로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국도나 고속도로가 막혔을 경우에 사실 이동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통해서 소위 퇴로를 할 수 있는 일본도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국도나 고속도로가 막혔을 경우에 소위 이동 대피 수단으로서도 임도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임도의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에 산에 빽빽하게 나무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대형 산불이 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 연료를 좀 줄이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기본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서 나무를 베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기계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임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난 대피 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목적 그런 임도가 조성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들 특히나 마을 주민분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집집마다 이제 경찰이 방문을 해서 대피를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산불 발생 시 권고가 아니라 거의 강제 의무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강제보다는 사실 문자로 보냈는데 초기에 이제 많이 항의를 했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자분들이 60세 이상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내지는 이제 장애인이나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경찰력이나 우리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직접 강제로라도 비난을 시켜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산불 감시 카메라라는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글쎄요
설치가 됐지만 뭐 개설이 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뭐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산불은 초기에 빨리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초동 진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나마 이제 신고 정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하고 불이 났습니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산림 지역은 인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는 지역.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감시 카메라는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경고가 울립니다. 아, 지금 이제 바로 그러니까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예산하고 여러 가지 맞물리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산불이 점점 더 초대형화 되고 우리 많은 사실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 여러 가지 문화 자산들 많이 그러니까 훼손되고 있으니 이런 촘촘한 망을 구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 게 강풍과 함께 소나무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에 취약한 소나무들 때문에 더욱더 확산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이 송진과 솔방울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수종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하루 아침에 가능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이 올 겨울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강수량이 불과 40mm 역대급으로 작았습니다. 작년에는 126mm가 내렸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강수량, 겨울 강수량이 내렸기 때문에 산불이 거의 안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건조하고 특히 초여름 갈시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 오르고 그리고 강풍이 불 때는 활엽수 침엽 살 것 없이 다 탑니다. 산에 있는 것은 바짝 마르고 바삭바삭 마르기 때문에 뭐 어떤 나무든 연료가 있는 대로 그냥 다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침엽수 예컨대 소나무는 송진이 있고 테르펜 물질, 정유 물질이 있어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도 솔방울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불이 이제 상승작으로 올라갔다 멀리는 뭐 1km, 2km. 지금 거의 뭐 불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비화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불이 날아다니는 거고 예컨대 참나무는 반면 소나무에 비해서 일단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수분이니까 불이 타더라도 지직거리면서 좀 꺼지는 소나무는 지글지글 끓이는 이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북 지역은 소위 금강송이라 해서 울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나무 자생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이런 소나무들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소위 다른 지역 예컨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나 죄송합니다.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활엽수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갱신을 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수종을 변경하는 부분도 그렇고 식수 정책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나무를 벤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말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수종 변경 말고 또 다른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 산불은 그러니까 연중 산불 이미 130일에서 한 160일, 30일 정도 더 산불 나는 기간이 길어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동해안 지역 산불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워낙에 강풍이 많이 불고 건조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 산불이 많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전국화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산불에 대한 그런 대응이 비단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실 고온, 강풍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건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탈 수 있는 연료를 좀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성냥꽉처럼 꽉 들어찬 나무들이 많을 경우에는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너무 빽빽하다는 너무 말씀이신 거죠? 빽빽해서 그냥 도미노처럼 계속 타들어간데 이번에도 거의 영덕까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2년 두 번째로 큰 산불이 울진 삼척 산불 거의 한 16,000헥타가 탔습니다. 그것도 거의 하루 만에 울진에서 거의 삼척까지 바로 불이 이제 전파가 됐거든요. 이렇게 빠른 속도. 왜냐하면 강풍이 불기 때문에 거의 뭐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빨리 번지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산림이 예컨대 나무가 없는 지대. 이게 이제 방화선인데 방화선이 몇백 메다는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숲은 이제는 수확 단계가 왔다. 물론 이제 예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그렇게 좋은 나무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방 속이 토사 유치를 위해서 외래 수종도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까시나무라든지 예. 리기다소나무 아니면 낙엽송 같은 거 일본에서 들여온 거거든요. 이런 외래종 위주로 빨리 피복 녹화를 해서 지금 파랗다인데 문제는 지금 단계는 숲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거죠.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 자생 활력수나 이런 것들로 숲을 갱신해야 되고 숲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숲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아주 아람들이 나무가 있는 숲도 있어야 되고 막 베어내서 거의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 어린 나무도 있고 그래서 사실 큰 나무가 불에 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이 예. 수확한 데는 불이 푹 꺼지겠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잡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도미노처럼 탈 때는 사실 불 끄기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보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정말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러네요. 말씀이신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연장선일 것 같아요. 임도라고 하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 굉장히 좁고 부족해서 이번에 진화 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확장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겁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임도는 사실 임도라는 거는 지금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임도는 산림지대이거든요. 예. 임도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목재를 가지고 오는 그냥 목재 운반로로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말씀하시니까 불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사실 항공 진화로서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을 일부 잡을 수 있지만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완진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사가 급하고 특히 해발고 높은 데 불이 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호소를 들고 왔다 갔다 이제 특히 안전사고 이번에도 났다시피 안타깝게도 그런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임도가 구축이 되면 소위 소방 산불용 전문 차량들이 예.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얼마 2022년 그 산불 때도 울진 소강리죠. 소강리 산불 났는데 산불 진화임도라고 있습니다. 마침 진화임도가 개설이 돼서 모든 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대원들이 호수를 가지고 산불이 오는 거를 이제 막아내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임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임도를 개설하는과 동시에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흙길이거든요. 아스팔트도 예, 예. 사실 지금 꺼지거나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데 흙길은 쌓는과 동시에 이게 성토면이 있고 절토면이 있는데 계속 무너져 내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또 여름에는 지금은 산불이지만 그때는 또 역대급 태풍과 게릴라성 폭우 이렇게 되면 사실 예. 재난이 거의 상시적으로 일어날 거고 이러한 바뀐 기후 바뀐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임도도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도 관리 예컨대 비가 오면 요즘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는 유실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임도를 통해서 임도가 비단 이제 목재 운반뿐만 아니라 이번 같이 이제 산불을 대응하거나 아니면 또 피난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요즘은 또 산림 레포츠로 해서 사람들이 산림의 휴양이나 힐링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라던가 산림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